3월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려스타 최영과 함께서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 아주 굵직한 이슈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트럼프발 무역전쟁, 대공황, 1929년에서 1930년대쯤 나온 이 경제 대침체 상황인데 그 초기와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70년간 이어온 이 자유무역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고요. 동맹 캐나다까지 보복 경고를 나타내고 있고 통상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살펴볼 이슈는 한국 경제, 이 출래불사춘, 경제 훈풍의 최대 리스크는 통상 압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통상 압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국, 반도체 등은 선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은 이런 관세의 폭탄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라고 소비자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증시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무역전쟁에서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봐야 되겠죠. 2,400포인트 계속 실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외 변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나 중국 소비주 주목을 하자라는 기사를 살펴볼 수 있고요. 최근에 6주간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좀 침체 분위기 2,400을 겨우 지켜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월에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또 중국의 양회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고요. 급격한 추가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여러 이벤트들이나 뭐 통상 압력, 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벤트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 이벤트가 단순히 저희가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벤트가 센 이벤트들입니다. 특히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쉽사리 저희가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작년도에 신흥국 증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신흥국 증시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기술주들이 버블이 나오면서 수많은 IT 종목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무역 전쟁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자꾸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들을 이제 지지해주던 어떤 지지 세력들을 조금 더 살피기 위해서 좀 이런 무역전쟁이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무역전쟁을 함부로 좀 뒤로 물릴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주말간에 유럽과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관련된 대응 방안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죠. 뭐 유럽 쪽도 3조 원에 가까운 뭐 어떤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도 뭐 미국에 있는 국채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런 국채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내보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만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이 무역전쟁을 시비를 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코스피는 2,400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00은 PBR로도 그렇고 PER로도 그렇고 굉장히 견고한 밸류에이션상 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간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한 구간이라고 2,400포인트를 집어줬는데요. 지금은 장중 이탈한 모습입니다. 2,387포인트대까지 내려간 모습인데요.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00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NH투자증권에서는 2,420에서 2,480, 하나금융투자에서 저점 2,400에서 2,450, KTB투자증권에서 좀 넓게 왔는데 2,400에서 2,500으로 2,400 하방을 좀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건 월요일 시작부터 2,400을 좀 이탈해서 시작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에 주요하게 다루는 기사인데요. 레버리지에 몰리는 돈이란 거예요. 최근 한 달간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100포인트가량이 떨어졌지만 투자자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상위 10개 상품 중에 5개가 추종지수 등락률의 한두 배가량 이익 또는 손실이 나도록 설계한 상품인 이 레버리지였는데요. 레버리지 베팅은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전체 펀드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것이 바로 이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주의는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럼 지금이라도 레버리지 상품에 또 관심 갖는 거 유효한가요? 일단 지금 돈을 몰리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200 쪽 레버리지에 더 돈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MSCI에 이제 중국이 편입이 올해 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SCI에 중국이 편입이 되게 되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금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도 좀 같죠. 셀트리온이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가벼운 상태이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 상태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이왕이면 레버리지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도 좀 우하향 추세를 좀 네. 타고 있고 예. 이런 MSCI 중국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쪽이 좀 그래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보다는 그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에는 좀 중소형 코스닥 쪽에 네. 좀 중점을 두고 계시는군요.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의 관심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특징주인데요. 셀트리온이 장중 오늘 사상 최고가 흐름을 찍었습니다. 3월 9일에 지수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이사한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주가가 장중 37만 4천 원에 셀트리온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말을 뛰어넘어 지금 38만 8천 원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지금은 조금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200 지수 편입 후 약 1조 3천억 원가량의 인덱스 추종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 편입될 경우 비중 3.28%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장중 사상 최고가 다시 찌를 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바로 월요일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요? 일단 셀트리온 저도 이제 의견을 변경을 했었죠.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당분간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월달 이제 옵션 만기 때 들어오는 셀트리온 패시브 자금들 이 부분 좀 이벤트까지 경험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신규로 막 비중을 5, 60% 이렇게 들어오시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허주마, 램시마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엄청나게 비싸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셀트리온 막 2배씩 이렇게 가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 보유자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벤트를 그대로 받으시고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네.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번 주에 아주 관심권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